작은 도서관에 냉난방비가 지금 다 삭감된 거 아시신가요? 작은 도서관이 몇 개가 있죠? 작은 1200 도서관은 1622개. 네, 그렇게 많은데 거기를 좀 활성화를 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책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표적인 경기도 1년에 한 번씩 한번 축제 있죠. 북페스티벌 같은 거. 다독다독 축제. 네, 다 축제 그 지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축제를 못 하겠지만은 작은 도서관도 이렇게 축제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공모를 하든가 이런 것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뭔가 활성화되지 그냥 조금 지원해주고 말고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 그 아동돌봄과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전담인력 명절수당 환수조치 건 있죠. 법정 종사자의 1인이라는 게 2024년도에도 1인은 명절수당을 안 주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상에 이 1인도 어쨌든 이분들도 생활복지사고 법정 종사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국가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경기도가 장애인 5인 이상 됐을 때 1인씩 지원해 주는 건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명절수당을 제하고 주는 것도 조금 안 맞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할 때 일단 시급한 거는 환수조치 철회 및 유예에 대한 부분을 또 네. 검토해 주시고 네.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국가의 그 종사자와 좀 같게 지원을 해줘야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856개 교회 물품 구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샘플로 특정 지역을 몇 개 삼아서 뭐 사고율 이런 거 조사를 해보셨어요? 안 하셨죠? 네. 지금 친환경 운동장 자료를 보면 초중고 73개 교회 유해물질 초과 검출 또는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재조성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이 이후에 어떤 품질 검사 또 유해물질 재검출 여부 등 사후 관리 체계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제가 이 답변을 들어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예산 받아가고 뭐 그다음에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교육청에서 그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제로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했다든지 아니면 취업에 어느 정도 연결됐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정을 위해서 행정한다 이 말이죠. 지원했다는 끝입니까? 그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1인당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구매를 하고 난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교복 업체에서 입찰이 딱 담합이 되면 지원하기로 돼 있는 이 이상을 사지 않으면 개별 판매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갑과 을이 바뀌는 거가 되겠죠. 수혜자는 교복 업체일 뿐이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행정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청년 결혼 지원 사업 주셨잖아요. 재정적인 지원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쌍당 100만 원 지원해줘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결혼 비용에 정말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 진행될 부분들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저희 도청의 평생교육국과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목적이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서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렇잖아요. 연수 후에 참여자들의 해외 경험이 국내 진로나 취업에 어떤 실적이나 도움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파악된 게 있나요? 취업을 했다, 또 내지는 뭐 창업했다 이런 부분은 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가 57억이잖아요, 예산이. 이 막대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해외 연수에 집중된 예산을 일부 전환해서 국내 대학 및 글로벌 기업과 협력한 글로벌 캠퍼스형 단기 연수 프로그램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도 재정 부담 완화 및 활성화 방안에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예산 전용이 6건 있었어요. 올해도 예산 전용이 6건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은 시설비로 마음대로 돌려 쓰는 경우를 전용 금지란 말을 쓰거든요. 평생교육 이음권 사업, 그다음에 경기도서관 국제 컨퍼런스 추진 사업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를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로 전용했습니다. 자, 인건비를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될
해결 우려가 있고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해 행사비로 전용한 것은 재정의 집행 목적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로 판단되는데 또 전용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전용이 됐으면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인건비를 전용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다른 데도 지금 예산에 비춰가지고 전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거는 정밀성과 제고해서 노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생리대 지도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연천이라던가 파주라던가 가평이라든가 커요. 큼직큼직하게 보이는데 파일을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냐. 남양주에 몇 군데가 있냐면 한 3군데 있어요. 뭐 양주에는 1군데 있습니다. 근데 다 위치가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라던가 남양주는 3곳 다 거주 밀집 지역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것을 더 확충하기 위한 경기도의 자산이나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주택도시공사라던가 각종 경기도 공공기관에 관련 제휴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협약 맺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남양주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나 충령산 자연휴양림 실학박물관 모두 방식이 담당자 요청하면 즉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모두랑 조사해서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움직일 때에는 행정에 대한 신뢰성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은 대강 작성했나? 라는 의문이 들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워서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설치 결과가 너무 다르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그 가구들의 금액이 사실 이게 전체 금액이 26억이거든요. 이 예산을 쓰면서 가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마음이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한번 디자인 가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싸요. 저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신뢰하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작년 12월에 통과됐었던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 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이거를 좀 이원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단 소재지가 그쪽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임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구청사죠. 구청사의 신관이든 구관이든 뭐 리모델링하는 신관이든 간에 그 공간이 적절하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가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미래세대재단이 온전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거기 계신 직원들이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는 당연히 집행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근데 그게 여기에 조금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 당위성이 저는 부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아이들 지원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감액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여러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해당 예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거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인지를 하시고 노력해 주셨다는 점 감사하고요. 또 이게 2, 3년 정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예산인데 이게 아까 살짝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내년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과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또 취약계층이 반영이 안 되는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다가 해당되는 부분도 이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해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지금 안 됐거든요.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그 본회의장 뒤에서 취약계층 예산이 좀 반영 안 될 때 정말 속상하고 저도 눈물을 좀 흘렸었는데 아마 이런 해당되는 부분들은 좀 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위원회랑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그 고용 불안이나 뭐 처우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거는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문제인데 도처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학교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어서 일정 부분 좀 갈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건데 협의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활동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향후에 지금 활동 예산들이 많이 삭감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기금 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신규 사업 이렇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신규지 저는 신규라고 보진 않거든요. 뭐 현장에서 지금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청소년 운영위원회나 이런 자치성을 강화하고 또 동아리나 이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꼭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